네,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회가 이제 4차 추경 처리하기로 합의한 네네. 날이었는데 일단 여야가 최종 합의했다는 소식은 있었는데 네. 이게 국회 최종 통과는 오늘 밤 본회의에서 하는 거죠? 아직 통과된 네네. 건 아니죠? 국회 통과는? 네네. 예, 이 본회의 자체가 지금 오늘 저녁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 보통 조금 거기서 늦어지기도 하니까. 예, 하지만 오늘 통과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예, 다른 의견은 없어 보입니다. 통과돼야죠. 예, 예, 사실 오늘 아침만 해도 예, 지난 밤새 여야가 밤샘 협상을 했어요. 그런데 밤새, 이제 합의 소식이 나오지 않았었죠. 예. 이게 뭐 다른 문제는 다 큰 문제가 아닌데 7조 8천억 원 4차 추경 중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하는 뭐 새희망 자금이라든가 예. 또 이 미취업 상태의 청년을 이제 지원하는 수당 문제, 또 이 취약계층 저소득층 지원, 여기다 이제 아동 돌봄 수당 이런 큰 덩어리에 대한 합의는 이제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됐는데 네. 이 전국민 2만 원 통신비 지급에 대해서 야당은 이제 결사 반대였고요. 예. 그 대안으로 야당이 처음에는 이제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해주자. 근데 이게 좀 기술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여당은 검토해 봤는데 거기서 일리는 있는데 이게 주기가 어렵다. 지금 이미 37%는 무료로 접종시켜주게 돼 있다. 예. 물량이 전 국민에게 안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냥 통신비로 가자 했는데 야당은 그럴 거면 9천억 원을 순삭감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 밤새 과정에서 민주당이 절충안을 냈는데 네. 통신비는 주는데 그럼 전 국민 말고 선별로 주자. 그러니까요. 선별로 예. 확정됐습니다. 16세에서 34세 사이 네. 그리고 그 65세 이상. 네, 그래서 이게 40, 50대가 쏙 빠졌습니다. 40, 50대 불만이 많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 뭐 하영코님도 해당하지 않습니까? 해당되죠. 예. 네, 저도 해당되는데요. 예. 뭐 이제 왜 줄 것처럼 하다가 안 주느냐 또 이게 줬다 뺏는 느낌이 있죠. 네, 그렇죠. 하지만 너무 안타까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야당의 의견을 이제 대폭 받아들였는데 이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자를 좀 늘릴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아동 돌봄 수당을 이 1차 때는 미취학 아동만 줬고 이번엔 초등학생까지 주는데 야당은 왜 중고생은 안 주느냐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힘들지 않겠느냐 근데 재원이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통신비 삭감 몫으로 중학생까지는 주기로 됐고요. 예. 그리고 전 야당이 하나 잘한 게 이 패키지로 밀어붙인 것 중에 택시기사 문제는 좀 애매했어요. 이거 좀 그랬어요. 사실 네. 이거 개인 택시기사는 자영업자. 받고 법인 네. 택시기사는 이거 근로소득자로 근로자니까 봐서 못 못 받고. 받았고 네. 그랬는데 받는 다 거죠? 주기로. 법인 택시도? 네네. 법인 예. 택시도 주는 걸로 확대돼서 예. 이런 거는 야당이 주장을 해서 예. 모처럼 이제 저 혜택이 확대되는 보람이 있다. 사실 이 법인 택시 기사가 뭐 월급제 근로자로 이제 분류된다 하더라도 예. 사실 지금 산학금이 존재하는 한 그렇죠. 이분들 뭐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가 택시 시장에서는 계속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힘들긴 마찬가지고요. 더 힘들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예. 그래서 잘 됐고 결국은 이제 이것이 절충이 되면서 이 합의 소식이 오전에 나왔고 자 오후 본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4차 추경 결정되고 통과 처리되는 즉시 그렇게 돼야죠. 기재부에서는 개별 문자 통보를 하면서 추석 전 지급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문자 통보도 다 오는군요. 예, 네, 해당자들에게는 갑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 방법을 해야 돼요. 반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 증빙을 한다든가 매출 증빙을 한다든가 이런 건 다 이 절차 자체를 간소화했는데 1차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또 걱정되는 게 또 온라인에 또 익숙지 않은 계층들, 세대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저는 그래서 아까 뭐 지금 뭐 40, 50대들 불만이 많다 그러는데 저는 네. 그런 불만이 아니라 보편 지급을 왜 안 했냐? 저는 그게 불만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게 총 4차 추경액이 그 7조 8천억 원인가요?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배로 한다 그래도 보편 지급으로 그러면 15조 정도를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급을 해도 네네.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은
변동이 없고 오히려 나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금도 그렇죠, 많이 그렇죠. 거치죠. 네네. 뭐 소비 많이 늘어나면 생산도 많이 늘어나죠. GDP 네. 늘고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또 뭐 나이를 몇 세를 하고 또 온라인 신청하고 이게 너무나 복잡해서 네네네.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정말 그때는 꼭 좀 보편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저는. 생각에는 또 예, 이 기회라기보다는 예,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코로나19 경제 이 활로를 뚫는 과정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얼마든지 여지가 있고 정부는 그래서 이제 좀 이 예산을 비축해 보려는 노력도 예, 기재부는 한 것이다라고 좋게 해석하고 싶어요. 예, 전 앵커님 말씀 그대로 동의하면서 여기에 더해서 1차 때는 보편을 우리가 한번 해봤고 예, 그 혜택을 많이 봤어요.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좀 말을 빌린다면 예. 그 맛을 우리가 봤죠. 예. 그 네. 말은 참 기분은 안 그런데 좋은데. 예. 예, 그런데 2차는 뭐냐 하면은 이게 보편이냐 선별이냐가 큰 의미가 없는 게 저는 그냥 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못 받는 대신에 네. 이번에는 맞춤형 집중 지원이니까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그래도 한 200만 원까지 이것도 그분들에겐 턱이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이 국가가 뭔가 돌보아 준다라는 이제 버텨달라는 격려 예. 이것으로 이제 좀 1차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예. 3차가 되면 또 아마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야기할 텐데 예. 우리는 한번 보편도 해봤고요. 또 선별도 이번에 해보는 셈이고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떤 것이 정답은 없지만 예. 서로 십시일반 나아가는 과정을 좀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사실 지금은 이제 현금 지급이잖아요. 현금을 꽂아주는 그렇죠, 건데 맞습니다. 이런 거보다는 내가 만약에 가게를 하고 있다. 내 앞으로 100만 원, 200만 원이 그냥 현금으로 들어온다. 이거보다는 지역 화폐 있잖아요. 꼭 소비를 네네네. 해야만 하는 그걸 전 국민에게 돌려서 가게 장사가 다시 살아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저는 네. 그게 좀 아쉬워서 드린 말씀이었고. 그게 요즘에 예. 재밌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예. 조세연의 이제 이 격돌이 있었죠. 그 얘기 네. 어제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봐서요. 예. 오늘 할 얘기 많아서요. 자, 지금 정치권 보면 김홍걸, 조수진, 네. 그다음에 추미애, 박덕흠 이렇게 좀 세트로 약간 좀 이렇게 네.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좀 간단히만 좀 짚어보죠. 김홍걸, 조수진, 네. 일단은 이 두 의원들. 민주당이 지금 이 득점을 먼저 했어요. 예. 이게 그 불미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재산 관련 의혹이 벌어진 상황에서 네. 이 말씀하신 대로 김홍걸 의원은 조수진 의원이 11억 원 재산이 누락됐다가 다시 이제 들어간 것. 예.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수진 의원이 초선 의원일 때 아주 화력이 세요. 예, 그렇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여권의 11명의 의원들을 저격을 했는데 예. 다 소명이 됐어요. 나름. 예. 직계존비속 재산이 뭐 빠졌다가 포함된 이유라든가 주식이 이제 액면가로 신고됐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시장가로 이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튀겨진 부분이라든가. 예. 그런데 김홍걸 의원은 이게 놀라운 일이 3주택 지금 비판을 받았었는데 예. 4주택인 게 확인이 됐고요. 한 채가 누락됐던 것을 올 2월에 매각했는데 실제 뭐 실물 집을 가진 건 아니지만 분양권이니까 사실상 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10억 원이 넘는 게 이 분양권은 아내가 집값한 거라 난 몰랐다. 또 분양권도 신고해야 되는 건지 몰랐다. 말이 안 되는 해명이 나오면서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게 서울에 있는 이제 이 세 채 집 중에 하나를 매각하겠다 그랬다가 아들에게 증여했고 그리고 이제 또 이 고 김대중 대통령의 사절을 물려받았는데 이 형하고 소송이 지금 분쟁에 걸려 있고 계속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 분양권이 터지면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 이낙연 이제 이 새로운 대표 체제에서 윤리감찰단이 엄격하게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는 첫 사례. 감찰단이 이제 구성된 지 이틀 만에 제명이 된 겁니다. 예, 상당히 빨리 제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상직 의원도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2차 항공 문제가 이제 뭐 정말 그 근로자들의 또 피눈물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본인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와중에 조수진 의원은 어떻게 할 건가? 이 국민의힘 쪽에 또 이 시선이 다시 넘어갔는데, 그러니까요. 공이 넘어갔는데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터졌으니 박덕흠 의원 의혹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참 뭐 하루가 다르게 지금 뭐
400억대인가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1000억대, 2000억대, 3000억대까지 지금 얘기가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3천억대까지 갔죠. 이거 참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정치하려면 정치만 하고 예. 돈 벌려면 돈만 벌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 돈이냐 명예냐 하나만 예, 택해라.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이제 요약해서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예. 그리고 본인은 어제 상당히 조목조목 서명을 했어요. 자료를 예. 들고 나와서 예. 내가 의원이 되고 오히려 이 기업들은 이 매출이 줄었다. 예. 그리고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나에게 광급공사를 몰아줬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해명들을 했는데 결국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면 수사, 진상조사면 진상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예. 왜냐하면 반론이 너무 많고 지금 이제 이게 다 이 전자 입찰 시스템에 의한 공개 입찰인데 예. 어디서 내가 이런 것을 그 압력을 어떤 저 압력에 의해서 수출했겠네가 그랬는데 예. 수의 계약이 상당히 있었던 게 그 이야기 다음에 나왔어요. 아, 지금 잠깐 그렇지 않아도 그거 좀 여쭤보려고 네. 그러는데 수의 계약 자체도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수의 계약도 있었고 그다음에 네. 지금 나오는 게 제한 입찰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제한 입찰은 뭐냐 하면 예. 이 저 박덕흠 의원이 실제로 대표도 지냈고 한 기업에서 원화 코퍼레이션 같은 데서 신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건설공사 공법으로 신기술을 등록해 있는데 이 특허를 예를 들면 입찰 업체의 자격 조건을 명시할 때 자, 어떤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일 것, 그 단서 조항 하나만 달면 사실 수십 업체가 들어올 건데 이 특허 있는 업체가 어디 있지? 그러면 완전히 소수로 추려진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심지어는 예. 공법의 이름을 명시하면 대놓고 그 업체를 뽑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이 회사가 무슨 터널 네. 작업할 때 무슨 특수 공법을 갖고 있다고 들은 것 터널을 같은데요? 뚫을 때 예. 보통 이 흙이 함몰되지 않습니까? 예, 예. 안반도 있고 예. 그것을 이제 쇠파이프 그러니까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터널을 밀고 나가면서 예, 예. 거기다 쇠파이프를 받게 되면 사실은 이게 큰 이제 파이프에 이 터널이 생기는 셈이잖아요. 예, 예. 그런 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그런 이 특수 공법을 갖고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은가 봐요, 우리나라에. 이 공법은 상당히 아주 별다른 기술이 필요한 공법은 아닌 것으로 일반화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 이 공법을 누가 먼저 특허를 거느냐에 따라서 특허는 한 군데밖에 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공법은 아무 건설회사나 다 쓰는 건데 이 공법을 쓰는 순간 이 업체에 로열티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을 신기술을 활용하게 해준 대가로 신기술료를 받은 게 이제 한 뭐 300억 원대가 된다. 그 얘기군요. 700억 원대는 공사 수출했다. 예. 합쳐서 이제 1000억 원대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국민 시각에 납득이 안 되는 것이 본인이 대표로 있었던 회사,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이 지분은 다 백지 신탁을 했는데 5년 동안 매각도 안 되고 있고 지분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러고 이제 친형이 하는 회사, 아들이 하는 회사. 여기서 다양수주했으면 아무리 우리 가문이 뛰어난 건설 가문이라 대한민국에서 압도적입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건설회사가 얼마나 유세 회사가 있습니까? 그럼요. 예. 지금 이제 업계 순위 지금 100위 내에서 다 굵직굵직한 회사들인데 근데 여기서 오직 이 박덕흠 의원 일가만 1000억 원대, 2000억 원대, 3000억 원대를 땄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국회에서 그것도 국토위에서 건설업체의 비리를 뿌리 뽑으려는 이 3스트라이크 아웃제 이런 법안 도입하려고 그러니까 결사반대한 거잖아요. 박덕흠 의원이 반대를 했다면서요. 그래서 무산됐다면서요. 어제 이거 소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대표적인 이해 충돌이고 최소한 이해 충돌이고 이 법조인 출신의 이 여당 의원들은 삼자 뇌물죄나 포괄적 뇌물죄 혐의도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 이런 지금 유권 해석들이 일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단은 어제 소명은 소명대로 하셨으니 이거는 이제 당내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어요. 긴급이 붙었죠 앞에.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당 자체 조사가 시간도 오래 갈 거거니와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결국은 이게 검찰이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지금 고발도 돼 있고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본인은 어제 항변한 게 왜 그렇다면 그동안 이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말을 털지 않았겠는가. 그게 이제 내가 무고하다는 증거 아닌가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진정과 고발이 많이 들어가 있더군요. 이게 뭐 한 5, 6개월 전에 나온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 기억엔 그런데. 그렇죠. 네네. 시민단체 고발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이 검찰이 나서게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도 마찬가지지만 검찰에 의해서 뭐 진위 여부가 또 법적 판단 여부가 나와야 되지 않겠다 싶습니다. 지금 한 달 넘게 계속해서 추미애 건으로 공격만 하던 국민의힘, 참 이 조수진, 박덕흠 의원 이 대응을 어떻게 할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되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부친이 또 김대중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런 의혹에 연루됐다는 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는 게 더욱더 마음이 아픕니다. 정의당의 논평을 보면요, 호부견자라고 호랑이 아버지에게서 자식은 개가 나왔다. 이런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했습니다. 이건 참 너무 안타까운.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한 30초만요. 문 대통령이 유엔총에서 기조연설을 한다는 소식이 있잖아요. 이것 좀 전해주시죠. 내일 새벽입니다. 자, 75년이 됐습니다. 유엔 75년 기념총회고요. 이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으로 열리는데 문 대통령 세 가지를 강조할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 연대와 협력,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 노력들인데 아마 대북 메시지 나올 것 같고요. 28일에는 북한 측의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이게 원격 화상회의다 보니까 최초로 김정은 위원장 연설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어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나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건 또 대통령 내일 어떤 제안을 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미 지금 이 고위급 회의에서 이 기조연설을 지난 새벽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이게 멋있는 얘기가 이런 거죠. 바이러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인간성의 위대한 점, 바로 연대와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이 국가적인 또는 이제 국제적인 번영을 이어나갑시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내일도 좀 반향이 있지 않을까 뭐 기대하고 내일 아침 조간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